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는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소찬호님과 함께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쇼핑 경험 혁신이라는 주제로 AI 쇼핑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현재 리테일 산업에서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고객의 쇼핑 경험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 AI 쇼핑 에이전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아키텍처나 구축 기술이 필요한지 알아보면서 실제 고객 환경에 구축이 가능한 쇼핑 에이전트를 단계적으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주제인 쇼핑 에이전트가 왜 필요하고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현재 커머스 플랫폼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실제 쇼핑 에이전트를 설계해 보면서 각 설계 요소에 필요한 기술과 고려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들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세션을 좀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쇼핑 에이전트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쇼핑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비즈니스 가치들을 제공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들은 쇼핑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찾기까지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휴양지에서 입을 원피스를 구매해야 되는 고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고객은 원하는 원피스를 찾기 위해서 몇 가지 기준들을 세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고객의 취향과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추릴 거고요. 또 의류이다 보니 각 제품의 실제 사용 후기들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들도 확인해야 할 거고요. 여러 제품을 살펴본 후에는 선정된 후보군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제품을 고르는 단계도 필요하겠죠. 이렇듯 고객의 쇼핑 여정에는 꽤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약 원하는 제품을 고객이 찾지 못한다면 최종 구매 결정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이런 고객의 쇼핑에서 있어서 필요한 결정들을 도와줄 똑똑한 도우미가 있다면 어떨까요? 쇼핑 에이전트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정보를 빠르게 찾게 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수많은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고객은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원하는 상품들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고객이 해당 상품을 구매할 확률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쇼핑 에이전트 사례 중 하나가 아마존닷컴의 루퍼스입니다. 루퍼스는 2024년 2월에 아마존닷컴에 출시가 되어서 쇼핑 여정 전반에 걸쳐서 쇼핑 경험을 혁신하고 개인화 맞춤형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퍼스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품 검색 그리고 추천입니다. 이때 고객은 단순히 상품의 명을 루퍼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일 파티와 같이 여러 가지 상품이 필요한 상황을 설명을 해주거나 내가 원하는 상품의 후보군들을 이렇게 추려서 전달을 해주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루퍼스를 상품이나 주문 상태의 상세 내용을 확인을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뷰를 요약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최근 주문 내역을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품이나 사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 후에는 추천 질문을 역으로 제안을 함으로써 고객이 구매 결정에 필요한 더 다양한 정보들을 선제적으로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고객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모르더라도 루퍼스와 대화를 해나가면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고객의 쇼핑 여정을 몰입도 있게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의 루퍼스 외에도 많은 리테일 기업들이 쇼핑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이로 인한 실질적인 비즈니스 효과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 에이전트를 도입한 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기업에서는 구매 전환율이 20%까지 증가한 것을 관찰하실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쇼핑 시 기존의 모바일 앱만을 사용할 때보다 고객이 챗봇 기반 쇼핑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최대 70%까지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쇼핑 에이전트의 잠재력과 효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쇼핑 에이전트를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쇼핑 에이전트에 필요한 기술셋 그리고 설계 시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칠까요?
우선 AI 에이전트의 서비스 핵심은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습니다. 각 서비스가 달성한 비즈니스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비즈니스 로직들을 구현하기 위한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선정을 해서 로직들을 구현을 합니다. 이때 에이전트의 핵심적인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이전트가 액션을 취하는 데 필요한 툴이고요. 또 컨텍스트 관리를 위해서 메모리를 활용해야 합니다. 툴은 에이전트가 자율적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연속성 있는 대화와 맥락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컨텍스트 관리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 사용의 필요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발된 에이전트를 실제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보안이나 확장성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아키텍처 구현이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프로덕션 환경에 에이전트를 배포해서 서비스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은 결코 짧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리드 타임을 짧게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으로 에이전트를 구성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에이전트 개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전트 핵심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이 과정에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쇼핑 에이전트와 같이 수없이 다양하고 다채로운 상황에 직면해야 되는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품 검색이나 주문 처리, 고객 정보 조회와 같이 여러 작업이 필요한 점들을 고려해서 다양한 툴들을 간편하게 통합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 구축 시에는 기업이 각사의 기준에 맞게 모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넓은 모델 선택지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프로덕션 레벨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는 스트랜즈 에이전트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스트랜즈 에이전트는 원래 AWS 내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픈소스 SDK로 배포가 되어서 고객분들께서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랜즈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은 에이전트 구축에 소요되는 리드 타임을 고객께서 짧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시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에이전트 정의가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고객분들께서 활용하시는 커스텀 툴 외에도 빌트인 툴이나 MCP 툴 통합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존 베드락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LLM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오픈소스 SDK 때문에 특정 배포 환경이나 기술 셋에 종속이 되지 않아서 고객별로 요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아키텍처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 에이전트 아키텍처 구현이 필요한 경우에도 네이티브하게 다양한 오케스트레이션 패턴을 지원을 해서 신속하고 확장성 있는 에이전트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에이전트 구성이 완료가 되었다면 프로덕션 레벨의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컨텍스트 관리나 보안, 그리고 확장성을 고려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야 하고요. 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옵저버빌리티 체계를 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구현해볼 쇼핑 에이전트는 이러한 아키텍처를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 코어를 기반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존 베드락 에이전 코어는 AI 에이전트 구축 그리고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술들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7월에 프리뷰로 처음 공개가 되었고요. 바로 어제 정식 출시가 되었습니다. 에이전 코어는 크게 7가지 독립된 하위 서비스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도 에이전 코어 런타임, 옵저버빌리티, 메모리, 그리고 게이트웨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이전 코어 런타임은 서버리스 기반의 에이전트 런타임 서비스입니다. 스트랜즈나 랭그래프와 같이 고객들께서 사용하신 주요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고객께서 원하시는 프레임워크를 선정을 해서 런타임에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배포된 런타임은 사용자 요청 발생 시에만 세션 단위로 구분이 되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탄력적으로 에이전트 런타임을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는 기존 API라던가 람다 함수와 같이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툴들을 하나의 엔드포인트에 등록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MCP 연결 역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증의 경우 앞서서 보여드렸던 에이전트 코어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는 에이전트의 컨텍스트로 활용할 장단기 메모리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메시지 원문을 예를 들어서 메모리에 추가를 하면 단기 메모리로서 대화 원문도 저장을 해주고요. 백그라운드에서 비동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만 자동으로 뽑아서 장기 메모리에 저장을 해두었다가 추후에 맥락을 고려한 답변을 제공할 때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코어 옵저버빌리티는 에이전트 운영 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하고 또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레이턴시나 토큰 사용량 혹은 에러율과 같이 에이전트의 주요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에이전트에 대한 각 요청을 세션이나 트레이스, 스팬 단위로 또 확인하실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는 데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핑 에이전트를 구성하기 위한 기술적인 요소들을 살펴봤다면 실제 설계 시 함께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기준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AI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할 때는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에이전트를 개선할수록 응답 속도와 비용 역시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응답 속도와 비용 효율성 역시 장기적인 서비스 운영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이 세 요소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잘 맞출지는 후반부에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쇼핑 에이전트의 경우 개인화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특성이나 맥락을 고려한 제품 추천 그리고 답변 제공이 사용자의 몰입도나 최종적인 구매 열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AI 에이전트의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최적화를 위해서 옵저버빌리티 구성을 통한 가식성 확보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에이전트의 품질을 평가하고 문제 발생 시에 분석을 진행하면서 에이전트를 장기적으로 최적화해 나가는 방법도 이후에 후반부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구성해볼 쇼핑 에이전트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핵심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코어 런타임과 스트렌즈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구축이 될 거고요. 필요시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요청에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코어 게이트웨이나 다양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양한 툴들을 호출을 할 겁니다. 또 메모리에서 컨텍스트 정보를 읽어와서 개인 맞춤형 답변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옵저버빌리티를 이용해서 각종 매트릭과 로그를 저장하고 안정적이고 발전 가능한 에이전트 구성을 가능하게 하도록 구성을 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쇼핑 에이전트 핵심 설계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찬호님께서 각 구성 요소별 실질적인 구현 방안들을 설명하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는 소찬호입니다. 다은님 발표에 이어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한번 가상의 쇼핑 에이전트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발부터 프로덕션까지 하나씩 구성을 해 나가 볼게요. 한번 기초적인 아키텍처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쇼핑 에이전트를 저희가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상품 검색이죠. 에이전트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저희가 보유 중인 검색 엔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덕트 서치라는 툴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상품 상세 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DB API를 연결해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에서는 이제 저희 검색 엔진과 DB를 보여드렸지만 API 연결만 가능하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다른 서비스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상품 검색을 요청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이 청바지를 찾아달라는 채팅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검색 툴을 이용해서 상품을 검색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응답을 생성하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만약에 저희가 툴을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이 검색이 아니라 추천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뭐 그런 룰 베이스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추천 기능이 없다라고 답을 하게 될 테지만 사실 에이전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LLM이 좀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검색하고 추천해주는 흐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방금 본 청바지랑 어울리는 뭐 티셔츠를 추천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모델이 그 의도를 해석해서 티셔츠를 검색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검색한 티셔츠 중에서 청바지와 어울리는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주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티셔츠를 어떤 이유로 추천한 걸고 이 결과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저희가 에이전트랑 툴 설계할 때 좀 고민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LLM한테 저희가 얼만큼 맡길 것인가라는 질문인데요. 방금 보여드린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LLM한테 맡기는 형태였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고객이 검은색을 선호한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검색 결과에 뭐 다양한 색깔의 티셔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좀 어두운 계열의 티셔츠를 좀 상위에 노출시켜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식에는 좀 변동성이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LLM은 사실 확률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같은 요청이라도 좀 검색어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뭐 추천 순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추천을 모델한테 맡기지 않는 방법도 있겠죠.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추천 모델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에이전트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상품 추천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에이전트가 추천 모델에 호출하는 형태로 동작하겠죠. 이런 방식은 이제 툴과 모델 개발이 필요하고 뭐 정확한 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매번 달라지는 답이 아니라 보다 일관된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런 선택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획에 맞는 방향을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가 회원 등급에 따라서 클레임 보상 처리를 좀 다르게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프롬프트한테 이런 가이드를 주고 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이런 자연어로 된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매번 100%의 정확도로 수행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처리 방식에서는 좀 명확한 비즈니스 로직을 코드로 구현해서 에이전트가 툴을 이용해서 이거를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제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장점은 좀 명확하죠. 저희가 복잡한 판단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로직으로 담당하고 에이전트는 이제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역할만 수행해서 이제 정확도를 올리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LLM에 얼만큼 의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이거를 기반으로 좀 가상의 에이전트를 하나를 만들어봤습니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저희가 이런 구현 목표 같은 것들을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에이전트가 어떤 기능까지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구현 목표, 예를 들어서 응답 속도를 2초 이내에 줘야 한다라던가 상품 검색의 정확도가 95% 이상이어야 된다. 이러한 목표를 잡고 개발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능과 응답 속도 구현을 위해서 먼저 조금 이해해야 될 핵심이 하나 있는데요. 정확도랑 속도, 비용 효율성 이 세 개는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델 선택부터 살펴보면 저희가 성능이 높은 모델일수록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고 뭐 가격도 함께 올라가죠. 그리고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서 사실 응답 속도는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추론 방식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래도 이제 리즈닝을 하면서 많은 토큰을 사용하면 정확도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비용은 증가하고 유의미한 응답을 얻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방식에서도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그와 같이 저희가 질의와 관련된 컨텍스트를 좀 먼저 넣어주는 방식은 툴 호출이 없기 때문에 응답 속도를 좀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근데
불필요한 컨텍스트까지 들어가서 비용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에이전트가 그때그때 필요한 컨텍스트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응답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 있겠지만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기 때문에 비용 효율성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호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프론트엔드에서 뭐 청바지 찾아줘라고 호출을 처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제 LLM에 호출이 가게 되고 여기서 TTFT 저희가 Time to First Token이라고 부르는 지연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0.5초에서 한 1초 정도가 소요가 되죠. 여기서 이제 툴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뭐 이런 텍스트가 스트리밍이 됩니다. 뭐 청바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라고 검색이 되고 이 텍스트가 또 스트리밍 되는 시간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후에 알맞은 툴을 실행하고 코드를 수행하는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다시 모델을 호출해서 TTFT가 한 번 더 발생하게 되죠. 그 이후에 최종 응답 스트리밍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툴을 한 번만 호출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 여러 번 검색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 과정이 조금 늘어지면서 응답이 누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최적화하려면은 이제 툴 호출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제어를 해야 되고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아웃풋 토큰은 제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한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제 오른쪽에 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상품의 그 상세 정보에 대해서 질문하는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택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화면 정보를 조금 먼저 넣어주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번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가 현재 화면을 조회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어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확실히 빠르겠죠. 툴 호출이 필요 없고 이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TTFT 한 번만 발생하고 바로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반면에 그때마다 이제 화면이 전환될 때마다 입력 토큰이 소모되고 사용자가 만약에 뭐 현재 화면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입력 토큰은 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낭비가 되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현재 화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올 경우 조금 지연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5초의 레이턴시가 추가가 됐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는 이제 서비스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소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여기서는 정확도 하고 이 비용 효율성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요새 최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영역의 지식은 저희가 굳이 지식 기반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저희가 면 소재와 소프트 쉘이라는 소재를 비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응답을 조금 훌륭하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모델의 보유한 지식을 좀 넘어서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지식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축을 했을 때 저희가 구축 비용과 추가 입력 토큰으로 하는 인한 비용이 발생하고 구축한 이후에도 사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레그 형태로 저희가 줄지 아니면 툴 형태로 에이전트에게 줄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선택을 저희가 에이전트를 구성할 때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오프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방금 이렇게 저희가 화면에 스트리밍하는데 한 2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런 구조체를 이용해서 프론트엔드에다가 이런 정보를 표시를 해주게 되죠. 근데 저희가 이 긴 텍스트를 모델에게 전부 생성하도록 맡겨야 되나라는 의문은 좀 들게 됩니다. 사실 저희는 이미 이런 구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품 검색 결과를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아이디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정보들을 식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LLM 응답은 짧게 그냥 상품 아이디 2개만 받도록 구성을 하고 이 이후 과정을 코드로 처리해서
저런 그 스트리밍 대신 이렇게 코드로 처리한 내용을 보내주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 토큰 수도 줄이면서 응답 속도도 빨라지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트와 툴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개인화를 위해서 에이전트 메모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는 에이전트는 스테이트리스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하시죠. 그래서 보통 세션을 통해서 대화 히스토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세션 내에서는 에이전트의 기억이 유지되지만 세션이 새로 시작되면은 모든 게 초기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이틀 전에 발볼이 좁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션에서는 이걸 기억하지 못하고 이제 발볼이 넓은 신발을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추가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에이전트 메모리인데요. 보통은 두 가지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메모리는 현재 대화에 세션의 대화 내역을 담고 있고 채팅 메시지랑 세션 상태가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장기 메모리는 이 세션을 넘어서 기억해야 될 정보를 담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련된 정보나 사용자의 선호도 같은 것들을 이제 이쪽에 담아두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이제 단기 메모리에서 장기 메모리에 저장할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런 추출 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메모리에서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추출해서 장기 메모리에 저장하거나 업데이트하고 이제 필요할 때 불러와서 사용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방문해서 신발 추천해줘라고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장기 메모리를 검색을 하고 이제 관련된 메모리 오브젝트들을 이제 읽어와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신발을 추천했다라는 사실도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이 사용자는 발볼이 넓다라는 것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진정으로 고객을 이해하는 파트너를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결국에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메모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구현은 사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결국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지 검색 엔진에 저장을 할지 이런 고민을 한 가지를 해야 되고요. 또 뭘 저장할지 그래서 결국에 추출 모듈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추출해낼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할지인데요. 결국에 이런 사용자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살쪄서 사이즈가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고 기존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오래된 정보들을 관리하는 이런 로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모리를 또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장된 것들은 조금 더 가중치를 줘서 가져온다던가 이런 로직을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다 직접 구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완전한 커스터마이징과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더 빠른 길도 있습니다. 저희가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를 사용하면 이런 복잡한 인프라 구축이랑 관리를 그냥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좀 편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저희가 가상의 쇼핑 에이전트에 개인화까지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발에서 좀 프로덕션까지 넘어가기 위한 좀 가장 중요한 과정인 평가 그리고 그 평가를 위한 가시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희가 쇼핑 에이전트로 POC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검색 API만 좀 툴로 붙여줘도 꽤 그럴듯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덕션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달라질 수가 있죠. 본격적으로 구현을 시작해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품 숫자가 늘어나면서 검색이 잘 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대화가 길어질수록 좀 툴 선택을 갑자기 잘못한다던가 아니면은 파라미터를 잘못 입력하거나 아니면 응답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나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이전트를 만듦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사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할 때처럼 저희가 명확한 숫자로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뭔가 애매한데 이런 느낌이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POC에서 프로덕션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평가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답 속도가 잘 나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정확도가 잘 나오고 있는지. 첫 번째 응답 속도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으로 수월하겠죠. 그냥 시간으로 명확하게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에이전트 로직이나 툴 설계를 조금 바꿔주면 이걸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평가해야 할 범위도 넓고 무엇보다 이제 정량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어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걸로 인해서 우리 사용자 정보들이 탈취되거나 뭐 의도하지 않은 동작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주의를 해야 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토큰 개수가 좀 명확하게 이제 비용 통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또 이를 악용하는 사용자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검색 툴을 사용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툴 사용부터 잘못됐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파라미터를 잘못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검색은 제대로 됐는데 그냥 응답 생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들이 다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가 예시 시나리오를 한번 볼게요. 정확도를 찾다가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를 발견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품 브랜드가 뭐 선택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핵심 원인은 사실 명확하죠. 이 모델들이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고 단순하지만 좀 현실적이지가 않죠. 우리 브랜드가 한두 개도 아닌데 이걸 전부 프롬프트에다 다 넣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겁니다. 두 번째 방법도 좀 괜찮아 보이겠죠. 지식 기반을 구성해서 에이전트가 먼저 브랜드 있나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툴로 이걸 구성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검색 엔진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상품들 브랜드가 이미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 대해서 먼저 한번 검색을 해보고, 이 브랜드가 만약에 찾아지면은 이제 그걸 필터로 활용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아마존 향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존이라는 브랜드가 있으면은 우리 브랜드 인덱스에서 검색이 되고 이거를 추출해내서 이제 필터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불필요한 토큰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판매하는 브랜드만 가져올 수 있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희가 에이전트를 평가하는 거는 시나리오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나리오 기반으로 좀 다양한 질문들을 만들고 이런 응답에 이상이 없는지 좀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자체도 좀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점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정량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를 하나 만들어서 구성을 했는데 뭐 점수가 보니까 높은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평가 점수는 낮게 나왔는데 실제로 응답을 보니까 좀 결과 자체는 만족스러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가 발생하면은 저희는 이제 데이터셋을 조정하거나 평가 방법 자체를 개선해야겠죠. 결국에는 이 평가 점수와 실제 결과가 일치하도록 이 주황색 영역이 아니라 초록색 영역에 위치하도록 평가와 시스템을 구성해야 됩니다. 평가 자체가 신뢰할 수 있어야지 개선도 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제 저희 쇼핑 에이전트 평가까지 완료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배포를 하면은 끝일까요? 여기서 불행하게도 끝이 아닙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들과 마찬가지로 에이전트들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수적이죠. 프로덕션에 배포하고 이제 실제로 사용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면 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평가 데이터셋에 사용했던
근데 거기에 없었던 새로운 질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엣지 케이스 같은 것들이 나오거나 뭐 실사용 환경에서만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이 다시 개발 단계로 피드백이 되고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하는 유지보수 작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평가 데이터셋도 그때그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결국에는 평가는 개발에서 프로덕션으로만 가는 단방향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덕션에서 발견한 인사이트들이 다시 그 평가로 들어가는 이제 과정이 역방향 과정도 필요하게 되고요. 이런 순환 구조가 있어야지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에이전트들을 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상 쇼핑 에이전트를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이전트와 툴을 설계하면서 LLM한테 맡길 영역과 코드로 해결할 영역들을 구분을 했고 응답 속도를 고려한 설계를 함으로써 좀 빠른 에이전트를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고객 경험의 증진을 위해서 이제 개인화까지 완료를 했고 메모리를 추출하고 저장하고 업데이트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성을 이용한 평가까지 알아봤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선정하고 실제 데이터와 평가 전수가 비례하도록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알아봤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시나요? 이런 전 과정을 이전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스트랜즈 에이전트와 베드락 에이전트 코어를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이전트 툴 설계와 이런 배포까지 저희는 이제 스트랜즈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설계할 수 있고 런타임을 이용해서 손쉽게 배포까지 할 수 있고 게이트웨이를 이용해서 필요한 툴들을 등록해서 에이전트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제 개인화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코어 메모리를 이용해서 복잡한 저장소 구축이나 뭐 추출 로직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대화 이력 저장이나 사용자별 메모리 구축까지 매니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평가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에이전트 코어 옵저버빌리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지표들을 모두 추적하면서 프로덕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쇼핑 에이전트의 A2G를 한번 함께 살펴봤는데요. 실제 구축 과정에서 오늘 저희의 가상 에이전트에서 얻은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